저품격 음악방송 디스송. 반갑습니다. 5월 셋째 주 목요일 진행을 맡은 정소라입니다. 요즘 학교를 둘러보니 5월을 맞아 스승의 날이나 체육대회 같은 여러 행사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오랜만에 학교에 생기가 넘치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는 이제 학과 행사를 참여하기엔 너무 무한한 나이가 돼버려서 참 우울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작년 5월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운동장이 하도 시끄러워서 강의 내내 불평불만이 쏟아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년엔 많은 체육대회를 강당에서 소화하다 보니 소음이 정말 적은 것 같네요.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런 슬픈 고민은 그만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디스송 9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싸이메라라는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을 써본 적이 있나요? 이 앱은 약 2억 건의 다운로드를 올릴 정도로 유명한 앱인데요. 이 앱이 최근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iOS에서 배포되는 아날로그 필름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한 네티즌의 제보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날로그 필름의 제작자가 개인 트위터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우리 앱을 표절했다는 글과 함께 장문의 사연을 올리며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K 측에서는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배포를 중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 앱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정서적 충격을 받을까봐 배포를 중지한 것이며 표절이라고 인정한 적은 없다고 하네요. 블락비 바스타즈의 배째. 앞에서 언급했던 사건과 같은 대기업의 표절은 예전부터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이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 모호한 저작권에 대한 법적 경계의 허점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 노래를 베끼는데 중간중간 음표랑 가사 몇 개만 살짝 바꿔놓고 안 베꼈다고 주장하는 거죠. 또한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소송 기간만 짧게는 1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가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패소한다 해도 나중에 푼돈 몇 푼 쥐어주면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전국 비둘기 연합의 쓰레기.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신 전 대표는 포토라인 앞에서 살균제의 위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한 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는데요. 사과 당시 허리를 연신 굽히며 몸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서 벗어나자마자 태도가 변했다고 하는데요. 신 전 대표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바라보며 내 연기 어땠어? 라고 물어봤고 당시 근처에 있었던 검사는 그 사실을 수뇌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죄를 저질러 놓고 저딴 발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니. 신현우 대표, 교도소 가서도 그렇게 연기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싸이의 사이코 파티. 얼마 전 청주의 골프장을 이용했던 민간인이 차량을 몰고 청주공항 활주로로 진입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웃지 못할 문제점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 골프장은 바로 옆에 있는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골프장을 도입했죠. 하지만 이 골프장은 상위 1%의 군 간부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골프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골프장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이 300억이고 이러한 골프장이 대한민국에 총 32개나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병들 맛없는 밥 먹을 때 군 간부님들은 골프장으로 돈도 벌고 체력 증진했으니까 전쟁 나면 골프채 들고 맨 앞에서 싸워주시겠죠? 홀린의 썩은 나무. 국회 사무처의 과도한 이전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 국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전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국회 내 헌정기념관에서 의원회관까지 약 1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를 대형 버스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의원회관의 엘리베이터를 단독으로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의 보행에 통제를 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초선 당선자들은 의원 선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원 선서도 하기 전에 특권부터 배우는 게 아닐까 걱정되네요. 함께 걷던 길, 함께 듣던 노래. 스웨덴 세탁소의 안 돼. 그대를 찾네요. 기억은 아직 그대로인데 이젠 이런 내가 한심하네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 지적에 관해서는 의원 회관에 있는 6대의 엘리베이터 중 한쪽 면의 3대만 3분 내외로 사용했으며 공식적으로 민원 항의를 받은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버스 이동에 관해서는 초선 당선자들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맬까봐 부득이하게 버스로 이동했다고 답했는데요. 이런 논리면 우리 학교도 학교 지리를 잘 모르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버스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 우리 학교 정말 실망이네요. 양요섭의 왜 모르니?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 지난주 일요일이 바로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정부가 올해 스승의 날 기념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00명을 제외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명령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 지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명인 거죠. 교육부는 정부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보복성 징계의 일환이라고 느껴지는 건 저뿐인 건가요? 비스트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yeah.
미국의 닭고기 공장들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인권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은 하루 30분 점심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근무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지난해에도 미국이 값싼 닭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노동 탄압 덕분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닭을 키워서 잡기 전에 사람을 먼저 잡을 것 같네요. 개코의 제정신이 아냐. 제정신이 아냐. 어쩌면 스타가 됐을 수도 넘치는 창작 에너지 매끈한 몸의 구도 신사동어기에서 얼굴을 두른 봉대 너무 조여 풀지 못한 중독 이번 미국의 닭고기 공장 문제와 같은 노동자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되어 왔었죠. 노동자들 덕분에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해온 반면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져서 이번 논란이 조금은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엔지니어의 이시은, 박성호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래였습니다.